자, 김 씨는 건축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네 회사 공사 때문에 오전 내내 우리 집에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자, 건축회사 담당자가 저희는 적법하게 건축 허가 다 받고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로선 별 도리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분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주변 사람들과 민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 건축 민원을 넣게 되는데요. 자, 건축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가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 민원과 민사소송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앞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건물주는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라고 뒷집에서 앞집 건물주한테 소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뒤에 김 씨네 집이 있고요, 앞에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의 빛나라 아파트로 새로 이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 씨가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남향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후에 바로 앞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층 한층 골조 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화가 난 김 씨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 씨네 집이 먼저 왔죠. 그런데 그 앞에 공사 현장이 생기면서 오전에 햇빛이 들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일조권하고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뒤에 있는 김 씨네 집에 햇볕이 줄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씨는 건축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네 회사 공사 때문에 오전 내내 우리 집에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자, 건축회사 담당자가 저희는 적법하게 건축 허가 다 받고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로선 별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과연 김 씨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 씨는 오전 내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네 집 앞에 공사를 하면서 골조가 올라가면서 점점 건물이 더 높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햇볕이 더 들지 않습니다. 자, 건축회사는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다 받았다. 그리고 그 허가대로 공사 중에 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는 뭐 별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결국은 민사소송을 가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세 개의 답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은요, 오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일조권 침해가 분명합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옳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답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이상 그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참고 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은요, 오전에만 햇볕이 들지 않을 뿐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일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답이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답 중에 하나가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오전에만 햇볕이 들지 않을 뿐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일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은 햇볕을 받아 쬐을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여 수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인 가능성은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고
받아줄 수 있는지 그 기준,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판결에 관련된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사이에 6시간 중 1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이렇게 먼저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는 이제 동과 동 사이에 이 거리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경우는 해가 제일 짧은 날인 겨울에 동짓날이 있죠.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중에 1조시간이, 그 햇볕이 들어가는 그 1조시간이 연속하여,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속하여입니다. 연속하여. 띄엄띄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가 일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는, 여기서 말하는 게 또는이 나옵니다.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사이에 8시간 중에 일조 시간이 통틀어, 그러니까 연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른 수인 환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짓날 연속해서 2시간이 들어와야 되고, 자, 동지를 기준으로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8시간 중에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그러니까 띄엄띄엄 들어와도 됩니다. 통틀어서 4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대법원 2007년 9월 7일에 선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법에서도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일조권에 관련된 높이 제한의 법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를 보시면요, 앞서 설명한 대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사이,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의 A동과 B동, 이렇게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항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라,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라,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의 법규로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요,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9시부터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자, 앞서 대법원에서는 연속하여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계속하여,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동주택에서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준을 통해서 동짓날 2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통틀어서 4시간 이상을 확보하면 일조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문구가 있고요, 앞에 대법원 판결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이런 소송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판례로 참조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을 좀 보시면 이러한 판례에 따를 경우 사례와 같은 아파트에서 오전 중에만 햇볕이 들지 않을 뿐 오후에는 일몰시까지 일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조에 관련된 그 시간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김 씨는 건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2시간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자, 그러면 동짓날까지 기다려서 동짓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소송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건물의 높이, 그리고 태양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정말 이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햇볕이 몇 시간 들어가는지 이 시뮬레이션 근거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정말 2시간이 들어오는지 4시간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소송 자료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오후에 2시간 이상 들어온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판결의 요지는 일조의 시간이 확보를 했느냐 확보를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되고, 오전에 햇볕이 안 들어오더라도 오후에 2시간 이상이 들어왔다면 이 부분은 일조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다른 판례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말 그대로 일조에 관련된 불이익을 받는 경우죠. 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법상 위법이다, 위법하면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하고, 참을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야만 사회통념상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그리고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보면은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뒷집에서 일조권을 확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이상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건축법의 법규 규정과 실제로 일조권이 들어가는 그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 똑같이 맞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이고 실제 현장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은 적합하게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시간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2004년도에 우리가 판례가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인 한도가 넘었는지 그 여부는 말 그대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이 사례는요, 생활법률 코너에 솔로몬 판결이라는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그 사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전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민원과 민사소송 판례 일조권에 관련된 그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했고요. 앞으로 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또 특히 건축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선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민원, 민사소송 판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